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사를 갔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분쟁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. 이 사태에서 이제 집주인은 짐을 안 뺐기 때문에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 줬으니까 나는 짐을 못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현관의 잠금 장치,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었어요. 네. 그렇죠.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에요. 근데 이분은 아까 그걸 몰랐구나. 나가도 아까 그거 법원에 가서 그 하면은 무슨 명령? 지급명령 신청. 네. 그거 하면 되는데 일단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을 둔 거고. 네. 근데 이제 짐을 다 가지고 너 나가야 내가 너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. 네.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법적으로는 네.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세입자는 그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. 네. 인도할 때는 짐도 빼고 네. 뭐 열쇠나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 네, 것이고 네. 그리고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만약에 뭐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네. 있는 것인데 네. 이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솔로몬의 판결처럼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네. 그리고 세입자는 짐 빼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렇게 해결을 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. 아주 그럼 훈훈하네요. 네. 만나서 네. 아니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. 네. 동시에 해라. 그러면 만나서 현관 앞에서 거기서 바로 돈 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좋네, 편하네요, 깔끔하네요. 이렇게 무슨 접선하듯이 그래야 되는 겁니까? 요즘에는 사실 계좌이체로 많이 이루어지기 네. 때문에 정말 깐깐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네.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분들이 계시니까 네. 이제 세입자도 양보를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 그 내용을 알자마자 이제 바로 저에게 계좌 이체해 주십시오.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서로 조금씩만 믿고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네. 진작에 해결될 일인데 네. 이게 사람 마음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양쪽이 다 중간에 빈정상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고요. 그것도 맞습니다. 그리고 약간 불안한 마음. 예. 또 하나 요즘에는요 내가 저 전세 얼마에 들어갔는데 네. 요즘 전세값이 좀 낮아지니까 예. 그렇죠. 그거보다 낮게 내놨단 말이에요. 네. 그 차익만큼은 내가 나중에 줄게. 지금 당장 못 주겠다. 네. 앞서 꽁트에서처럼 나중에 줄게 나중에 이러면 그게 깡통 전세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이런 역전 거. 생활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. 예, 맞습니다. 그건 역시 임대인, 그러니까 집주인의 법 위반 행위입니다. 네.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유효한 네. 그런 주장이 아니고요. 임대인은 뭐 그 전보다 보증금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도 민사상 연 5%인데요. 네, 네. 이 지연 이자까지도 같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당시에는 무리가 되더라도 네.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.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네. 오히려 굉장히 더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. 어. 다만 이사를 나가야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요. 네. 네. 만약에 세입자가 계속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. 살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먼저 줄 필요는 없습니다. 나가면 하여간 나갈 때가 되면 다 전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. 원칙적으로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파산 상태예요. 네. 파산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. 집주인이 파산 신청하고 경매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. 네. 이게 받을래도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집을 가지면 안 될까? 집을 가지면 안 근데 될까? 집을 가져도 내 전세금보다도 모자랄 때가 있죠. 아, 그렇네요.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날려야 되는 건가?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을 할 때 그런 파산이나 경매의 위기가 있는지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네. 일단 그 세입자로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만약에 뭐 경매나 공매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채권자들,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. 네, 네. 이 우선 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똑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파산을 해서 이걸 다 소유에게서 빚 정리하고도
나한테 줄 돈이 없어요. 네. 근데 이런 걸 대비하는 게 그 보험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건가요? 아, 그렇습니다. 네. 그게 보증금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. 크게는 그 대한주택보증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. 네. 이것은 보험금을 미리 지급을 해두면 이제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집주인이 뭐 보증금을 여러 가지 사유로 줄 수가 없다라고 네. 얘기할 때 그 보험금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. 네. 예, 보통은 5천만 원 정도가 보증금이라고 했을 때 그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입니다. 아. 구체적인 사항은 그 각 회사에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, 저희도 그랬었어요.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. 그 집의 대출금이 50% 정도가 돼야 보험이 들어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 대출금을 이만큼 50%대까지 갚을 수 있게 돈을 좀 더 전세금 올려서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저희는 그렇게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. 예. 네.